요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도와줬는데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잘해줬는데 이유도 모른 채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병철 회장도 그런 밤을 수도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삼성 상해를 세울 때도, 공장을 세울 때도 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은 운을 만들고 사람도 운을 끊는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10년 앞당겨지고 나쁜 인연 하나 붙잡으면 10년 뒤로 끌려간다는 말.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얻은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가 평생 관찰하며 내린 결론 중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멈춘다. 1938년 대구, 전쟁으로 쌀도 비누도 귀하던 시절, 그는 4명의 직원과 함께 작은 상해를 열었습니다. 실수 하나가 거래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위태로웠죠. 그런데 그중 한 직원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결국 그는 단순한 계산 실수 하나로 납품을 늦췄고 회사는 거래처에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실수는 숫자가 아니라 말버릇이네. 하지만은 2글자짜리 벽이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막고 배움을 막고 결국 자기 운까지 막지. 그 뒤로 그는 회의에서 하지만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했고 결국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속에는 2가지 감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방어와 당신의 말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벽. 이건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틀을 지키는 대신 한 번 부숴보는 용기를 냅니다. 그 한 번의 용기가 회사를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병철 회장은 새로운 제안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 6글자가 삼성을 바꿨습니다. 농산물 상해가 전자회사로, 전자회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천재적인 기술자 때문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배우자, 자식, 동료, 상사,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언을 건넬 때 하지만으로 막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운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지적 폐쇄 cognitive closure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순간 뇌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대화에 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배우지도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회의 중 한 젊은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실패해서 배우면 되지 않겠나? 그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이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고 그래 해보자로 시작하는 인생은 가능성을 향해 걷는 인생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말로 시작되었습니까? 하지만입니까? 아니면 그래 해보자입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생과 사람이 떠나는 인생을 가릅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으로막는 순간 당신의 운도 함께 멈춘다. 불평과 원망. 겉으로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걸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그 주변의 공기까지 서서히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를 자주 회상했습니다. 당시엔 자재도 부족했고 기계도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은 낡은 기계를 닦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녀석은 좀 까다롭지만 내가 다루면 분명 다시 살아날 겁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옵니까? 회사가 문제예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고 그의 팀은 결국 공장의 모범조가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망가뜨린다. 왜냐하면 불평은 감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엔 불만이 자라납니다. 불만이 커지면 사람은 내 탓 대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성장의 시계가 멈춥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낡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계가 아직 움직여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문제 해결력을 만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은 25% 이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업무 효율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결국 판단력도 흐려진다고 하죠. 이병철 회장은 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번 납품은 어차피 늦을 거야. 잘 안 돼. 그 말이 퍼진 지 이틀 만에 정말로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공장 게시판에 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불평은 실수보다 위험하다. 실수는 고치면 되지만 불평은 사람을 망친다. 서울 본사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서장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그 부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평은 많았지만 대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날의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게으름이 변장한 말이다. 불평은 마치 전염병 같습니다. 한 사람이 요즘 회사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기의 온도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지요. 그런 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래서 불평 대신 항상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불평하는 사람은 길 속에서도 문제를 찾는다. 그의 인생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서울 본사 한 직원이 병문안을 왔을 때였습니다.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감사, 책임,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이며 관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고 신용을 잃은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세상은 그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감사의 파동은 불평보다 훨씬 멀리 퍼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믿었던 한 문장은 결국 이겁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잠깐만요 라며 다가왔는데 그 잠깐이 30분, 1시간이 되어버린 경우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는 사람이다. 젊은 시절 그는 삼성상해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하라.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 사장은 늘 늦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10시면 10시 30분, 전화로는 늘 이렇게 말했죠. 길이 막혀서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그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가 늦는 동안 직원들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30분이 회사의 하루 리듬을 무너뜨렸죠. 결국 이병철 회장은 결단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품질도 지키지 못한다. 그 거래를 깔끔히 끊었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납기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고 망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5분 전에 끝내라. 그 5분이 서로의 신뢰를 만든다. 서울 본사 시절 그는 자주 이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오전 9시, 몇몇 간부가 9시 2분에 들어오면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만 남겼습니다. 2분 늦으면 20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는 단 한 번도 늦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신용을 잃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잖아. 그 말 뒤에는 상대의 하루, 계획, 집중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시간의 본질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잡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변명만 남긴다. 그는 실제로 시간 관리에 있어 철저했습니다. 출장 일정을 잡을 때는 5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고 모든 보고서는 한 페이지 요약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보고서가 길다는 것은 핵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믿었죠. 한 임원이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이 없는 거야.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마트폰 알림, 쓸데없는 대화, 미루는 습관들, 우리는 스스로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의 시간을 훔치는 사람만큼 자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신용을 잃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쓰는지를 판단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항상 늦는 사람, 딱 5분만 일하며 2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약속의 사람이 되세요. 이병철 회장이 그랬듯 5분 일찍 도착하고 대화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집중을 깨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신용을 쌓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먼저 다가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 도전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 이병철 회장은 평생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나를 걱정해 준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 1969년 그는 삼성전자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전자까지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들은 겉으론 충고 같았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질투.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질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이 두 감정은 언제나 도전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를 덮기 위해 당신의 시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1983년 그는 또 한 번 미친 결정처럼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 그때 회의실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반도체는 돈만 잃고 끝납니다. 일본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안정을 선택하면 내일의 삼성은 없다. 그 결정이 바로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도전을 멈췄다면 우리는 지금도 과거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건 단지 경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엔 항상 이런 말이 들립니다. 괜히 힘 빼지 마.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해? 지금도 괜찮잖아.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현재를 방어하고 있다. 그들이 당신을 말리는 이유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멈춰 세워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자리일 때만 안심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말리는 일을 해보면 남들이 못 본 세상을 보게 된다.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늘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자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해서 실패하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도전 없는 사람은 실패조차 배울 수 없다. 그는 실제로 실패자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 그는 자신의 삶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있었기에 삼성은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건 위험해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논리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서서히 뒤로 끌려갑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길을 보여준다. 하지만 멈춰 있는 사람에게는 변명만 남긴다. 혹시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한다면 주변의 걱정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의 불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전을 멈춘 사람에게는 과거만 남지만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생깁니다.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한 가지, 불가능이란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그 말처럼 도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증명을 해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결국 자신의 운도 바꿉니다.